안녕하세요. 무학여고 학생 여러분. 오랜만이죠? 홍수봉 선생님입니다. 자, 2학기 들어서 저와 함께하는 첫 온라인 수업이네요. 저와 함께 9단원 토론과 논쟁을 온라인 수업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57페이지를 펴시고요. 학습지는 미리 인쇄해서 준비해놨죠? 자,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학습지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봅시다. 토론이란, 학습지 1페이지 토론이란 국어 사전에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거죠. 그렇죠? 토론은 우리 흔히 생각하면 모여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토론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국어 수업에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때 특히 여러분 토의와 비교하는 게 좋아요. 토론이랑 토의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공동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토론은 경쟁적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내가 더 낫다고 경쟁하는 방식이고, 토의는 찬성 반대이던 팀 없이 패 안 나누고 그냥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토론은 똑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적 방식으로 의사소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뭔가 토론은 말싸움 같아, 부담스러워,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토론도 결국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토론이든 토의든 싸움 자체가 목적은 아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토론이 어떤 공식적인 말하기잖아요. 일반적인 사적인 말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토론할 때는 조금 말을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말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교과서로 다시 갈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토론에서 하는 말하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토론의 발언은 뭐가 있다? 입론, 반론,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입론은 말 그대로 주장을 펼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반론은 상대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반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하는 거죠. 쉽죠? 근데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교차신문. 요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교차신문이라 하면 상대방의 입론 내용을 따져 묻는 말하기예요. 질문인데 좀 상대방한테 따져 묻는, 검증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교차신문, 신문이 뭐예요? 검사가 막 신문하잖아요. 피의자를. 너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따져 묻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죠. 요 표 보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교과서. 네, 토론이라는 게 말하기인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문제 해결을 위한 말하기라 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죠. 토론에서 문제를, 즉 같이 얘기할 주제를 뭐라 하냐면 논제라고 합니다. 여기 논제. 근데 논제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쉬워요. 옆에 자료실 볼게요. 사실논제는 말 그대로 팩트에 대한 논쟁이에요. 자, 주민들이 오염된 식수를 마셔서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면 논제는 뭐예요? 오염된 식수 맞냐? 일단 식수가 오염된 거 맞냐?
그리고 이 식수랑 건강은 상관관계가 있냐?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하면 알 수 있죠. 이게 사실 논제입니다. 그럼 가치 논제는 이제 수상적인 가치가 나오죠. 자유가 평등보다 가치 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니야, 평등이 더 가치 있어 라고 하기도 하죠. 사실 이 사실 논제나 가치 논제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난 논제 자체가 사실에 대한 거냐 아니면 가치에 대한 거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지. 또 토론하다 보면 막 섞여요. 그렇죠? 가치 논제 얘기하다가 사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정책 논제 얘기할 때는 흔히 사실과 가치가 다 다루어지게 되죠. 근데 일단 표면에 드러난 논제 자체가 사실이냐 가치냐 정책이냐는 보는 거예요. 그럼 정책 논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정책.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라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책 논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뒤에가 이어지죠? 교과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특히 이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주로 다룰 거는 정책 논제를 다룰 겁니다. 세다 토론을 다룰 건데 정책 논제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때 자 얘들아 중요한 거 나왔어요. 자 색깔 바꿀게요. 중요한 거. 찬성 측은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므로 그 변화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나중에 논제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모든 논제는요. 현실의 변화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제기돼요. 가만히 있는데 논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교복. 우리 지금 무항요고는 작년에 그래도 많이 개선하고 편하게 바꾸긴 했지만 아직까지 교복이나 생활복을 입어야 한다는 맞죠? 학교에서. 자, 지금 교복이나 생활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현 상태가 있어요. 근데 논제로 무항요고 학생들은 교복이나 생활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면 토론할 의미가 없잖아요. 찬성 측은 변화를 주장해야 돼요. 뭐 교복이나 생활복도 싫다. 그냥 우리 자유복으로 하게 해달라. 폐지하자의 자체를. 그러면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겠죠. 이러면서 찬성 측이 좀 부담이 커요. 왜? 사람들은 언제나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기본 모드가 정지예요. 우리는 변화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납득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성 측이 지는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보이나요? 입증 책임.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찬성 측은. 그렇죠? 그래서 찬성 측이 좀 불리해요. 힘들어요. 그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찬성 측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번 구체적인 토론 형식을 볼 때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반대측은 뭐 하나요? 찬성 측이 입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반대측은 정당하지 않음을 비판하면 돼요. 반대측은 조금 쉬워요. 찬성 측이 논리에 쭉 제시하면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공박해도 무너지거든요. 찬성 측은. 알았죠? 자, 우리 학습지를 보면서 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다뤄봅시다. 학습지 2쪽이에요. 쭉쭉쭉 내려가서 2쪽. 와, 중요한 거 나왔네요, 여러분. 논제의 조건. 나왔습니다. 논제가 아무거나 논제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짜장면을 좋아해야 한다. 논제 될까요? 취향은 토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짜장면을 먹을게, 너는 짬뽕을 먹어라. 이러면 되는 거지. 우리 모두는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 라고 토론할 이유는 없는 거죠. 논제라 함은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만 논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도 보면 일단 대립이 명확해야 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논제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 대립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의 과제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의 과제 무슨 말이에요?
2개 이상 짬뽕 시켜놓으면 토론이 흐트러져요. 명확하게 하나의 지점 논제만 가지고 단문으로, 짧은 문장, 복문 말고 단문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요.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은 뭐냐면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협의해야 한다. 용어가 다르면 토론이 불가능하다. 이게 흔히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찬성 측, 반대 측이 서로 다른 팀이긴 하지만 처음 논제 정할 때와 용어 정의할 때까지는 늘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 만약 용어를 다르게 정의하면 찬성 측이 자, 이렇게 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저는 그거 아니고 딴 걸 가져왔는데요? 토론이 깨지죠. 그러니까 용어 정의 중요합니다. 용어 정의는. 그 다음 또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찬성 측 입장이 반영된 변화. 찬성 측 입장, 즉 변화의 입장이 반영된 긍정문, 평서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책 토론 같은 경우에는 평서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자유로 할까? 이거 안 돼요. 교복을 자유로화해야 한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그리고 시의성. 좀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여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에 토론을 하는데 2020년에 토론을 하는데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 체벌 금지 된 지가 언젠데, 그쵸?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면 시의성이 없죠. 요런 게 논제의 조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5개는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론 수업 마지막으로 여기 올라가서 세다 토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다 토론. 자, 세다 토론이 이제 교과서에 실려있고 우리 선생님도 주로 가르칠 텐데 뭔지를 알아야죠. 어떤 애는 세다 토론하니까 좀 뭐 세게 토론하는 겁니까? 이러는데 그 세다 우리말로 세다 아니고요. 자, 여기 나와있죠. 영어로. 영어를 잘 보세요. 클로스 뭐예요? 교차, 이그제미네이션 시험, 신문, 조사. 즉 교차 조사를 하는 디베이트 어소시에이션 토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다 토론은 교차 신문이 있는 토론. 일반적인 토론에서는 교차 신문이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교차 신문이 있는 토론을 세다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세다 토론의 전체 진행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 화면을 조금 좁혔어요. 자, 갈게요. 일단 맨 처음에 토론 준비를 하겠죠? 그쵸? 토론 준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입론을 합니다. 아까 배웠죠? 먼저 입론을 하는데 입론은 찬성 측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변화를 주장하는 쪽이 먼저 해야 돼요. 찬성 측이. 그리고 반대 측에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교차 조사를 하겠죠? 이렇게. 교차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대 측이 입론을 하고 그리고 다음엔 찬성 측이 반대 측이 교차 조사를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반복. 입론, 교차, 입론, 교차 반복하고 수기 시간이라는 걸 한번 가집니다. 수기가 뭐냐? 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입론, 교차 조사를 다 끝내고 나면 뭔가 얘기할 게 많아지죠. 이제 반론 준비해야 되고 그 시간을 공통으로 가집니다. 그 다음 반론 시작. 반론은 반대측 먼저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반론은 시작하는 게 불리해요. 왜? 앞에서 막 뭐라 반론했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텐데 즉 재반박 기회를 가지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보면 끝을 누가 해요? 찬성 측이 합니다. 반론 끝이 찬성. 즉 찬성 측이 재반박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또 수기 시간 가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결론도 누구? 찬성 측이 마지막에 끝내죠. 이 이유도 뭐예요? 마지막에까지 또 반대 측이 찬성 측 공박할 거 아닙니까? 결론에서. 그럼 찬성 측은 다 방어를 하고 재반박하고 할 말 다 끝내고 마지막에 멋있게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배심원들이 뭘? 평결을 하겠죠. 결국 중요한 거는 배심원 평결이니까요. 그렇죠?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좌석 배치는 교탁 기준으로 찬성 측, 반대 측, 배심원 이렇게 앉아 있겠고요. 혹시나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실제 토론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요. 수행평가 같은 거 아니고 그냥 연습으로. 그때는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야 합니다. 아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이론으로 이렇게 쭉 들었는데 이론보다는 아무리 봐도 실습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론을 실습을 원래 오프라인이었으면 했을 텐데 못하죠. 온라인으로 혼자서 집에서 토론할 수도 없고 가족들이랑 토론?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뭐냐면 토론대회 영상인데 이게 2008년도 무려 2008년도 여러분 몇 살이죠? 아직 아기 때 아닌가요? 그때 서울시 토론대회 영상입니다. 토론대회 영상을 보면서 세다 토론이거든요. 3대3으로 이때는 그때 토론대회 영상을 보면서 아 세다 토론은 저렇게 진행하고 실제로 저렇게 수행되는구나를 좀 알면 좋겠어요. 근데 원래 세다 토론 다 하면 70 몇 분까지 가거든요. 풀타임으로 뛰면. 그럼 여러분 죽겠죠. 온라인으로 70분 동안 토론 보고 있으면. 그래서 시간상 발언의 하나씩만 일부분을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요. 또 중간중간에 중요한 토론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막을 넣어 둘게요. 자막 잘 보세요. 자막. 마지막으로 여러분 볼 때 그냥 온라인 수업이니까 멍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평가자 입장. 내가 만약 배심원이라면 저 서울시 토론대회 찬성측 반대측 중에 누구를 더 손을 들어줄 것인가 라는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토론 이론을 이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 학습지 준비 잘 해놓으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오늘 토론 주제는 이미 공지해진 대로 인터넷 실명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사표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고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6명의 토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도 이미 알려드린 대로 3인이 한 팀이 되어서 2번의 입론과 교차조사 그리고 반론을 거쳐서 최종 결론에 이르는 세다 CS 디베이트 방식입니다. 중간에 수기 시간을 드립니다. 수기 시간은 교차조사를 마친 후 3분간 그리고 반론이 끝난 후 2분간 양팀 모두에게 드립니다. 토론의 규칙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들었으니까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요. 긍정측 첫 번째 토론자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인데요.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긍정즉 첫 번째 토론자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현재 실명제 강화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선 실명제에 대해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이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는 2007년 정보통신부 시행령에 의해서 대형 포털 및 국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최근 이 실명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의 방향은 바로 전면적인 실명제로의 이행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티즌들이 책임감을 있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또 오프라인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불펌이나 아니면 기타 악플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의 강화는 악플의 역기능을 막는 데 큰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싸이월드에서 전면적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싸이월드에서는 1.5%만이 전체 댓글 중 악성 댓글의 비율이 1.5%였으나 네이버와 다음은 4.7, 4.5%였습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실명제 강화는 악플로 인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는데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뉴욕에서는 KKK단이 가면을 벗고 시위를 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KKK단의 시위를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KKK단은 가면을 쓰고 활동할 때는 매우 장악한 행위를 했죠. 하지만 뉴욕에서 가면을 벗고 시위를 할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통해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악플러들이 가면을 벗김으로써 인터넷으로 인해 생기는 인터넷의 악플로 인해 생기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온라인에서 긍정적 문화 형성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도 긍정적인 문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질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에서 올바른 네티즌이 된다면 오프라인에서도 올바른 시티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2005년 야후의 조사에 의하면 79%가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찬성을 보였고 네이버에 의하면 65%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돼서 2008년 현재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시행 여론 추이를 살펴보면 세 가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가져왔는데 여의도 연구소, 이슈플레이, 매일경제 인터넷 여론조사 모두 40% 이상, 즉 찬성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긍정적 문화를 가져오고 이 악플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또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긍정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에 대해서 이제 부정 측 두 번째 토론자 교차조사 준비됐나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부터 교차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 주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떤 자유이신지 아시나요? 예. 그러면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두 번째 주장에서 올바른 네티즌이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측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인터넷에 자신의 실명을 걸고 인터넷에 글을 올림으로써 좀 더 자신의 의견에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선 책임이 중요시되는 세상 아닙니까? 즉 책임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올바른 네티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플이라든지 그런 악플이 줄어드는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네, 방금 싸이월드에서 싸이월드 보지 않았습니까? SK 네트워크스의 결과에 의하면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효과가 퍼센테이지가 너무 미미한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4.5%도 미미한 것입니다. 4.5%에서 1.5%로 줄었다고 치면은 무려 75%가 줄어든 것이죠. 예, 전체 악플이 75%가 줄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론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한다면 예.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정작 사실 논거에 의한 토론이 불가능하겠죠? 그럼 심증적인 논거에 의한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지금 방금 전에 다음과
그다음에 네이버와 야후 그리고 드림이즈를 가진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말씀하셨나요? 맞습니까? 그렇게 5개는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야후를 가지고서 그 결과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이버, 야후에서 조사한 것을 예, 가지고 조사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은 어느 연령층입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예. 그리고 야후에서도 야후는 전 연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조사를 본다면 이 세 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전화에 의한 표본 조사였기 때문에 명백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표본 조사의 추출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표본 조사의 추출에서 잘못됐다고 조사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할 왜냐면 저희가 가진 인터넷이라는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적어도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다양한 연령층을 가지고서 대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대, 30대라는 그 두 가지만 만약에 그 20대, 30대하고 제가 것은 말씀한 걸 다시 들어보시죠. 여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의도연구소 이슈플레이, 매일경제 인터넷 여론조사를 빼고는 여의도연구소나 이슈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의도연구소에서 59.5%가 찬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단상도 뜨거운데 두 토론자들 너무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입론과 교차 조사를 한번 마쳤고요.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 이제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론 제한 시간은 5분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부정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측부터 반론은 부정측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측 세 번째 토론자 반박 준비됐나요? 네. 자,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부정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악플의 정도가 싸이월드는 1.5%, 다음은 약 4%라고 제시하셨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실행할 만한 제도인지 저희로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이 만약에 유의미한 퍼센트라고 한다면 다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실행한 이후에도 오히려 다음에서 자체 삭제시켜야 할 정도의 심한 악플성 글이 1.7% 상승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명제 때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를 시행하여도 여전히 악플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플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실명제에서 그것이 익명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실명제가 악플러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명제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악플러들 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한다고 할지라도 실명제를 내걸고 하는 것은 모두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할 것입니다. 또한 실명제는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인터넷을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소통장을 정화시키는 데에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서도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실명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실명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강화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방법을 다시 선택해서 타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더 바람직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기회조차 막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긍정측 세 번째 토론자 반박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 4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 긍정측 세 번째 토론자 남았는데요. 팀의 결론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긍정측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는 악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터넷의 제한 없는 자유로움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일어나는 현실인데 이것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사이버 범죄의 증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유출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더욱더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정보 유출의 문제성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전면적인 실명제를 더욱 강화함에 따라서 오프라인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싸이월드는 전면적인 실명제를 실시하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싸이월드에서는 그런 클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름을 밝히고 자신이 누군가임을 밝힘으로써 실질적인 만남, 즉 전인격적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져서 결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명제를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오프라인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책 토론자들께서 주장하시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유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대안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네티즌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된 지 정말 오래됐지만 네티즌의 윤리 의식은 높아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실명제 강화와 같은 좀 더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생존권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시점, 이 시점에 좀 더 이런 목숨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터넷 실명제가 강화되어서 그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인터넷 실명제 강화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큰 박수 한번 일단 보내주시죠.